자, 여기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의 전략적인 중요도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가 1.08로 연세대 의대 1.05보다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스톤 수학학원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서울대 이야기가 끝났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수시와 정시 입학 결과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 입학 전형을 분석을 할 때 놓치고 있는 점은 수능은 전체 45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군이 상당히 많죠. 근데 수시에서 사용되는 학생부 성적들은 450명에서 600명 사이 한 학교의 대상으로 하는 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가 철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규 1등이 1.3에서 1.4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정규 1등이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나오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관리가 좀 수월한 지역에 됐을 때는 1등이 좀 독보적이기 때문에 1.0에서 1.1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예, 물론 학생부 관리가 참 힘든 학교지만 독보적인 1등이 생길 경우에는 1.0에서 1.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이라는 점수, 1.4라는 점수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략 학생부에서 0.3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전교 등수를 했을 때 1등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등급 점수에 대한 등수 변화가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어떤 격차가 있다고 해서 등수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부 성적이 수시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배경을 좀 깔았으면 이제 연세대학교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전형 먼저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틀은 활동 우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전형은 활동 우수 전형이에요. 활동 우수 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어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있습니다. 자, 두 과목 합 4 문과고요. 두 과목 합 5 이내가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에서 상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대신에 난이도는 상의 상은 아니고 상 정도 된다고 보이지만 문제가 융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평가 방법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고요. 연세대학교도 활동우수는 정성평가입니다. 동일하죠. 자, 이때 우리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정성평가를 진행하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서 일반고를 가장 선호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붙는 전형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느냐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의 어문 계열은 교과 전형이 없어요.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그렇지 않고 전체가 다 그냥 모집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일단은 연세대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를 모집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수능 후 면접이냐 수능 전 면접이냐인데 서울대도 수능 후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수능 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22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전형의 특징을 조금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충원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합격선은 좀 올랐어요. 이것은 아마도 수능 이후에 본 시험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수능 점수의 분포가 조금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은 떨어지고 합격선은 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면접도 조건 제시문을 주는 시험의 형태이긴 하지만 서울대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약간 난이도가 서울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대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모였겠죠. 대신 그런 반면에 내신 성적은 조금 높았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드리면 연세대 영어학과는 1.94고요. 서울대는 2.78입니다.
경영 같은 경우에는 2.36과 서울대는 2.15입니다. 근데 그 서울대는 경영경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경제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가 경영대학보다 훨씬 높은 합격선을 만들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가 1.75, 서울대학교가 2.19입니다.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가 1.59고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가 2.17입니다. 자, 이런 경향은 이과에도 나타나요.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1.6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3.10이었죠. 화공생명학과는 1.73인데 서울대는 2.3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1이고요. 서울대학교는 2.69입니다.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1.52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1.98이니까 대략 서울대보다 연세대학교가 점수가 약간 높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학교는 대략 전교 5등 안쪽에 들어야 1차에 합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교 5등권 안에는 들어야지 합격선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연세대학교 의대와 다른 학과는 약간 좀 차별성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안에서 경쟁하는 다른 공대 이런 것들과 좀 달리 연세대학교 의대는 다른 대학의 의대와 같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략 1.31이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1.41입니다. 아무래도 극상위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대와 서울대학교 의대는 특목고에서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특목고 친구들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의 최상위, 그 다음에 과학고의 최상위, 그 다음에 민사고의 최상위 같은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해서 충분히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연세대보다 약간 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유의 관심사였었잖아요. 그 수능이 개월화가 되면서 수시의 최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21학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1.8 형태가 나왔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 22학년도에는 1.31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서울대 직윤과 마찬가지로 추천 전형이에요. 근데 추천 전형인데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한 학교당 2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 반면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재학 인원의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5% 안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붙는 건 아니죠. 일단 합격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은 전략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대 직윤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연세대학교에는 추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없어요. 자, 서울대학교에는 최저가 있었어요. 3합 7이죠. 물론 최저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서울대 지역균형제도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수능 이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량평가 외 정성평가입니다. 이 평가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예측을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상에 있는 두 개의 대학교. 하지만 하나는 수능 이전이고 하나는 수능 이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점수의 분포는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 예상을 하면 분명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서울대보다는 연세대학교가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수능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낮지는 않죠, 사실. 이것도 전교 한 3등에서 2등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국어가 1.5라면 서울대 국어교육이 1.47, 영어 영문학과가 1.6이고 영어 교육학과가 1.11입니다. 경제학과가 1.41이고 서울대 경제가 1.24예요. 경영학과가 1.44고 서울대 경영학과가 1.20입니다. 자, 이것처럼 일단 서울대학교가 약간 점수가 높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점수가 0.3에서 0.4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많은 차이가 나진 않고요. 전교 한 2등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교과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교 4등 정도 안에는 들지 못하면 일단 합격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과의 합격선을 조금 볼까요? 연대수리학과 같은 경우는 1.45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29입니다. 화생공 같은 경우에는 1.5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 1.17입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1.35면 서울대 같은 경우 1.2입니다. 기계공학과가 1.45면 서울대는 1.37입니다. 서울이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죠. 자, 여기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의 전략적인 중요도가 있어요. 수능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신 성적이 대략 1.3에서 1.4 정도 안에 들어오면서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약간 떨어져서 일단 교과 성적으로 승부를 봐야 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 전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장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경쟁 상황이 극상위들이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1.2에서 1.4 정도 됐을 때는 거의 합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학과들을 차치하고 의대는 의대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의대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붙으면 가도 상관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상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의대는 1.05가 나오고요. 서울대는 1.08이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가 1.08로 연세대 의대 1.05보다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서울대에는 지역균형은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가 높지는 않지만 이 최저가 교과목을 제한을 하죠. 투과목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보다는 교과 제한이 없는 연세대로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세대학교의 의대가 합격선이 높게 나타날 수